안녕하십니까, 제인킴입니다. 오늘은 보셨다시피 제 아이패드 홈 화면을 어떻게 세팅했는지, 그리고 제 유일한 지금 이게 홈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떤 것들이 장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시켜드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요거를 저랑 같이 쫙 세팅해보면서 여러분들의 아이패드에 그대로 옮겨볼 텐데요. 제가 벌써 유튜브를 한 지 한 6, 7개월 정도 됐지만 제가 리뷰하는 갤럭시라든지 아이폰, 아이패드 등등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 주시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은 특히나 제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댓글도 달렸던 그런 부분이라, 오늘은 제 아이패드 중에서도 아이패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뭐 생산성 앱들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거는 다음번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제대로 한번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홈 화면입니다. 학생 때부터 유튜브를 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한 15년간 아이패드를 쭉 써오면서 그래도 최대한 제 학업에, 업무에 이 아이패드를 한 120% 활용해 보려고 노력은 하는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낸 돈이 아까워서. 그 결과가 오늘 보이시는 이 홈 화면인데, 제가 일단 먼저 한 가지씩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만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편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홈 화면 하나에서요, 시계, 캘린더, 알림 같은 이제 일정 같은 것들도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주 사용하는 앱이라든지 혹은 현재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계시는 어떤 항목들, 그게 학업이 됐든 업무가 됐든 항목들에 접근하는 것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편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관적으로도 너무너무 깔끔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가져오게 됐는데요. 오늘도 말로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랑 이 화면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의 아이패드에도 이거랑 똑같은 화면을 만들어 드릴 건데, 아이패드라는 게 지금 이 사용 세팅이 뭐 범용적으로, 보편적으로 썼을 때 큰 문제 없는 그런 세팅이지만, 아이패드는 뭐 여러분들이 사용 습관이 개인마다 너무 천차만별이잖아요. 자주 사용하는 앱도 다르고 그 빈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페이지를 만들고 나시면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분들의 버전으로, 여러분들의 디자인으로, 취향으로 응용도 가능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다음 페이지에다가 저랑 지금 했던 이 페이지는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들의 버전의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드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저와 만든 이 페이지는 삭제하시면 여러분들만의 맞춤형 홈 화면이 생기게 될 겁니다. 지금 제 홈 화면을 좌측, 중간, 우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먼저 좌측을 설명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노션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맥도 쓰고 아이패드도 쓰고 아이폰도 쓰지만, 동시에 갤럭시라든지 PC, 노트북 이런 거 윈도우 기반의 컴퓨터들도 활용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갤럭시나 삼성의 기본 앱 혹은 애플의 기본 앱을 사용하게 되면 그 둘 간의 연동이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노션을 쓰는데, 왼편을 보시면 이렇게 쭉 목표들과 일정들이 있고, 그게 밑으로 이렇게 캘린더로 넘어오는, 제가 벌써 노션을 쓴 지도 꽤나 오랜 기간이 됐는데 아직까지 공부를 하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용한 것들은 나중에 모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오늘 홈 화면의 왼편에는 제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 다가오는 이번 주의 일정, 월간 일정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최상단에 있고요. 그 아래에는 이메일, 새로 들어올 일정들을 확인해주는 이메일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들어온 일정들에 따라서 작업 중인 부분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작업을 함에 있어서 더욱 집중도를 올려주는 이 화이트 노이즈, 키고 끌 수 있는 부분 역시 위치에 있는 게 좌측이고요. 중간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시계와 캘린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타임, 유튜브 검색 이렇게가 있는데, 이거의 가장 큰 목적은, 이렇게 한번 홈 화면을 세팅해 두고 나면요, 맥이나 윈도우 PC에서 쭉 작업을 하면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대시보드로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시계가 좌측 상단에 있긴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그냥 막 눈도 답답하고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대시보드로 활용할 때 이 시계랑 캘린더 가운데 제일 위에 이렇게 크게 박혀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기도 하고, 역시나 대시보드로 활용하면서 간단하게 뭔가를 검색하고 싶거나 할 때 이 유튜브 검색을 많이 쓰곤 합니다. 우측 상단에는 텍스트 위젯, 여러분들이랑 이따 같이 만들어 볼 건데, 텍스트 위젯으로 저희 유튜브 스튜디오에 이런 것들을 디자인적으로 박아놨고, 그 아래 문 페이지인데 이건 역시 디자인적으로 이뻐가지고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두었고요. 그 아래에는 이제 역시나 앱 아이콘들입니다. 이 정도 공간에 앱들이 위치해 있는데 총 8개의 앱들이 있고요. 자주 쓰는 앱들에 이렇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아이패드 OS의 기본적인 세팅이었으면 4개밖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4개가 또 아이콘별로 막 제각기 다른 색깔의 그 아이콘 밑에는 막 사파리 뭐 이런 식으로 크게 글씨 써져 있죠.
그게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이렇게 위젯으로 따로 만들어서 세팅을 해놨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 텐데 미리 준비하실 준비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사용할 앱, 무료 앱입니다. 광고도 아니고요. 무료 앱인데 위젯 스미스라는 어플을 다운받아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버전으로 응용하기 전에 오늘 먼저 이거와 똑같은 페이지를 만들어 보기로 했으니까 노션도 한번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바탕화면 아이패드 OS에서 설정을 하나 해주셔야 되는데 그 설정을 어떻게 하냐, 설정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쭉 내려서 배경화면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거기에서 새로운 배경화면 추가 눌러주시고요. 색상 눌러주시고 하얀색을 눌러주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이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아래에 스타일들이 있을 거예요. 쓸어 넘기면 이렇게 하나씩 바꿀 수 있는데 제일 우측에 있는 견고하게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앱 두 가지 설치와 배경화면에 대한 설정이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인 준비가 끝났습니다. 역시나 좌측, 중간, 우측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나씩 드려볼 텐데, 좌측에는 노션으로 스몰과 라지 사이즈의 위젯을 각각 하나씩 만들 예정이고요. 중간 사이즈의 이메일 위젯이 하나 들어갈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방금 제가 준비하라고 했던 위젯 스미스에서 스몰 사이즈의 위젯을 하나 추가를 함으로써 총 4가지의 위젯들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좌측 상단에 들어갈 노션 위젯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여기서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랑. 좌측에 편집을 눌러주시고요. 위젯 추가 눌러주시고 쭉 내려서 설치한 노션이 보이실 겁니다. 노션 눌러주시고 문서가 첫 번째로 바로 뜰 거예요. 위젯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길게 탭해서 구성을 이제 해볼 텐데, 위젯 편집, 워크스페이스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이어리를 따로 페이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이어리, 그리고 위젯 스미스, 설치한 위젯 스미스를 실행해 주셔가지고요. Add Small Widget을 눌러주시고 인터랙티브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아래쪽을 보시면 뭐가 있냐, 백그라운드 사운드라고 있습니다. 포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거 말고요. 그냥 백그라운드 사운드를 눌러주시면 되고, 사운드로 들어와 보시면 가벼운 비, 아니면 화이트 노이즈, 뭐 스테디 레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소리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무거나 관계없으니까 선택을 해주시고, 테마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직 건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을 안 건드렸다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랑 여러분들의 위젯의 생김새가 조금 다를 텐데, 그거 일단 그냥 냅둬 보세요. 그리고 뒤에서 제가 그건 말씀드릴게요. 사운드까지 설정하셨으면 오른쪽 상단에 세이브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바탕화면으로 넘어오셔서요, 꾹 눌러서 편집, 위젯 추가, 위젯 스미스라고 있으실 거예요. 눌러주시고 스몰 위젯을 하나 노션 다이어리 옆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위젯 선택 눌러주셔서 방금 저희와 만든 이 스몰 사이즈의 위젯을 추가해 주시면 이런 모양이 뜨고요. 완료를 눌러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 위젯 버튼만 클릭하면 이렇게 화이트 노이즈가 바로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은 이메일 위젯을 추가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Gmail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위젯 추가해 주시고 그 아래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위젯에 개인 이메일도 쓰고 업무용 이메일도 따로 쓰기 때문에 스태킹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위젯 추가를 또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노션에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쭉 넘어오셔서요, 즐겨찾기 아닙니다. 쭉 넘어오셔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최근 항목의 위젯을 추가해 주시면 이렇게 현재 노션에서 작업 중인 것까지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왼쪽 페이지가 끝이 났고요. 중간 세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준비하실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역시나 위젯 스미스에 들어가셔서 라지 사이즈의 위젯을 미리 생성을 해두어야 되는데, 위젯 스미스로 들어와 주시고 쭉 내려보시면 이게 방금 설정한 스몰 사이즈 위젯이 하나가 있으실 거고요. 쭉 내려서 라지 사이즈의 Add 라지 위젯 추가해 주시고, 아까 인터랙티브에서 골랐죠? 이제는 쭉 내려주세요. 타임이라고 뜨는데 이 타임의 제일 위에 몇 가지 설정을 해주실 게 있는데, 이제 테마로 들어와 보십시오. 테마에서 베이직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는 건드리지 마시고 커스터마이즈 테마로 들어오신 다음에 폰트도 그냥 시스템으로 냅두시면 되고요. 백그라운드를 바꿔볼 건데, 백그라운드에서 역시 하얀색 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세이브를 바로 눌러주시고, 여기 세이브를 누르게 되면 업데이트 theme everywhere 라고 있을 겁니다. 이거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방금 저희와 설정한 화이트 노이즈도 똑같은 테마로 바뀌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래서 지금 생김새가 다르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한 게 여기서 바꿔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게 다 바뀌게 될 거고,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한국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타임 포맷에도 설정을 해주실 게 있는데, 시스템 세팅이 기본 디폴트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실 건데요. 그렇게 하면은 또 PM, AM 뭐 이런 식으로 떠서 미관적으로 좀 해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24시간으로 해놨습니다. 세이브를 해두면 준비는 끝. 그러면 이제 다시 바탕화면으로 넘어오셔서요, 꾹 눌러서 위젯 추가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위젯 스미스로 들어와 주셔서 세 번째에 있는 라지 사이즈 위젯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한번 눌러보시면 만들어 놓은 라지 사이즈 위젯이 여기 자연스럽게 떠 있을 겁니다. 그거를 선택해 주시면요,
이제 시간과 캘린더 설정까지 가운데 위치하게 완료가 되었고, 여기 미디움 사이즈는 사실상 그냥 비워놓은 거라고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편한 걸 설정해 놓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스크린 타임과 유튜브 검색을 해놨기 때문에 스크린 타임 미디움 사이즈 추가, 한 가지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검색 역시 미디움 사이즈로 추가. 이렇게 하면 완료를 누르면 이제 중간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오른쪽에 세 번째 하트를 해볼 건데, 여기에는 위젯 스미스에서 미디움 사이즈를 총 4개를 디자인하고 세팅해서 준비를 해둬야 되는데요.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젯 스미스로 돌아와 주시고요. 미디움 사이즈에서 Add Medium Widget 눌러주십시오. 그 다음엔 최상단 텍스트 위젯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려보시면 포토스에 텍스트라고 있을 겁니다. 커스텀 텍스트, 이거를 눌러주시고, 테마는 아까 전체 다 일괄적으로 설정을 해놨으니까 더 이상 만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맨 오른쪽에 텍스트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텍스트로 제 이름을 써보겠습니다. 제인 킴, 이런 식으로 써서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하나가 완성이 된 거고, 두 번째, 총 미디움을 4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아래에 위치했던 문페이지를 만들어 볼 건데, 문페이지 같은 경우는 역시 쭉 내려서 애스트로노미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거의 최하단에 있네요. 애스트로노미에서 문페이지를 눌러주시고요. 역시 로케이션만 확인을 해주시고 바로 그냥 세이브를 눌러버리셔도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에 있었던 앱들에 대한 바로 들어가는 것들을 만들어 볼 텐데, 그건 어디 있냐? Add Medium Widget 똑같이 눌러주시고 인터랙티브에서 액션이라고 있습니다. 맨 하단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세 번째 레이아웃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4곱하기1로 바꿔주시고 세이브 누르시면 안 됩니다. 바로 다시 오른쪽 액션으로 들어와서 한 버튼을 어떤 앱들을 킬 것이냐로 할당을 해주셔야 되는데, 모든 어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료 어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사파리 같은 이런 기본 어플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미 아이콘도 제한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넥스트 눌러보고 세이브 눌러 놓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튜브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역시 유튜브도 이렇게 아이콘에 제한을 바로 해주죠. 넥스트 눌러서 세이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 넷플릭스 역시 이렇게 넷플릭스 전용 아이콘까지 제한을 해주기 때문에 역시 바로 넥스트 세이브 눌러보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디즈니 같은 걸로 해볼까요? 네, 디즈니 플러스가 있는데 앱 아이콘도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근데 이 앱 아이콘이 마음에 안 드시다면 바꾸시는 방법은 심볼즈로 들어와서 정말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어요. 이런 걸로 여러분들 원하는 아무거나로 바꿀 수 있는데, 이런 시작 버튼, 멈춤 버튼 이런 거 좋네요. 이런 걸로 해서 디즈니 플러스가 켜지게 세팅을 해두면 지금 이런 모양이 여러분들 화면에도 보이실 거고요. 세이브 눌러주시면 됩니다. 텍스트로 또 4가지 어플에 자동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볼 건데, 그건 역시 Add Medium Widget 눌러주시고요. 액션에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되고, 역시 레이아웃으로 넘어오셔서 지금 기본 디폴트는 한 줄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를 4줄이나 3줄까지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4줄로 해서 액션에 챗GPT 요즘 많이 쓰기 때문에 챗GPT 세이브 그대로 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앱스토어도 갈 일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유튜브 스튜디오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 쓸 일은 잘 없지만 인스타그램만 한번 해볼까요? 네 번째로는 인스타그램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얼라인먼트로 넘어오셔서, 저 같은 경우는 왼쪽에 정렬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중간 정렬로 바꿔놨어요. 한번 누르면 바로 바뀌기 때문에 역시 세이브 눌러주시고 바탕화면으로 넘어오셔서요. 쭉 눌러서 편집, 위젯 추가, 위젯 스미스로 들어오셔서 미디움 사이즈 추가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4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위젯 스미스에서 미디움 사이즈를 추가하게 되면 이제 이런 모습들이 뜰 텐데, 여기서 이제 하나씩 설정하는 방법은 눌러서, 미디움에 지금 제가 너무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막 숫자별로 뜰 거예요. 근데 그 아래에 대강의 설명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커스텀 텍스트로 했던 게 최상단에 가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아까 제 이름 썼던 제인킴이 그 상단에 뜨게 되고요. 두 번째는 문페이지였으니까 6번에 있을 것 같습니다. 6번에 문페이지 있네요. 설정을 해주시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액션이었는데 7번 그 다음 거 설정해주면 이렇게 아이콘이 탄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8번은 텍스트로 만들었던 액션 버튼이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홈 화면이 저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텐데, 이 홈 화면의 기능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한눈에 볼 수 있고 굉장히 직관적이고 모든 것들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제 눈에는 이뻤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위젯 스미스 같은 경우는 무료 어플이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설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특히나 이 오른쪽 하단의 앱 부분들에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카톡이라든지 네이버 카페 뭐 등등의 이런 어플들에는 접근할 수 있는 액션 버튼을
버전을 생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무료 버전이니까 무조건적인 장점은 있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거에 대한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요. 오른쪽 하단에는 아이패드 OS에 기본 어플들로만 세팅을 해 놓으신 다음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앱 같은 경우에는 이 독이라든지 이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해서 내려서 뜨는 이 제어 센터를 활용하셔도 좋아요. 특히나 이 제어 센터는 이제 완전히 커스텀이 가능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어 센터에서 뭐 손전등 카메라는 물론이고요. 메모, 화면 녹화, 녹음, 계산기, 키보드 밟기 이런 것들로 세팅을 해놔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독에 이 홈 화면에는 세팅할 수 없었던 카톡이라든지 파이널 컷, 라이트룸, 핀터레스트, 네이버웍스, 프리폼, 사진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홈 화면 하나만으로도 편하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는데 저와 같이 이렇게 홈 화면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걸 이제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일일이 답변을 드려보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 아이패드 홈 화면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봤는데요. 부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는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뭐 이런 노션 다이어리 같은 것도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단독으로 영상을 해야 될 정도라 제가 또 아이패드를 활용함에 있어서 아이패드 없이는 못 살게 만들어주는 생산성들을 확 올려주는 앱들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